안녕하세요. 태알종영훈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교수님, 송혜경 교수님과 그리고 여기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너무 미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얼었습니다. 예, 너무 좋네요. 자, 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이차 이야기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너무 방대하고, 저도 맨 처음에 이게 보이차가 뭐지 도대체? 보이차를 마셨는데도 보이차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운남에 가서 보니까 가수봐, 내가 마신 보이차는 뭐지? 가수봐, 그러면은 그냥 산지를 가자. 산지를 가는데 옛날에 차를 마시다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이파리 한 입 한 입 따가지고 만든 차가 있는데 그게 최고 좋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면 최고 큰 차는 어디 있지? 그리고 2005년도 당시에 운남에서 나온 최고로 큰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니까 차나무가 두 군데가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파달산에 있는 1700년 차나무에 차황수라고 기록되어 있고 조그맣게, 그리고 남라산 차나무를 차왕수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2005년 이전에 운남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차나무가 최고 큰 차나무였나 봐요. 그래서 그럼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는데 진짜 허리 또는 무릎만 오는 차나무만 보다가, 차나무가 엄청 큰 차나무가 앞에 있으니까 환희심이 나더라고요. 와, 이 차나무로 만드는 게 진짜 좋은 거겠구나.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그 차를 저를 안내해 주셨던 헤이처 선생님한테 차를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먹었는데, 곤명을 돌아와서 먹었는데 배가 아프네. 왜 위가 아프지? 내가 아마 내 뱃속이 잘못됐나 보다. 이게 명현현상인가? 근데 먹을 때마다 계속 쓰려. 죽겠네 이거. 이 차가 아마 생차여서 오래 만들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그때는 이게 10년 지나야 먹는 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 1996년 그때 보이차를 처음 접했는데, 그때부터 2000년까지는 10년 되면 10만 원, 20년 되면 20만 원, 30년 된 거 30만 원에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30만 원짜리 또 하나 딱 구해지면은 자랑해야 되잖아요. 친구들 다 부르고, 예, 그리고 조금 주면서, 야, 이게 말이야, 이게 30년, 이건 아무나 먹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발렌타인 30년과 비교하면서 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또 제가 차를 거의 매일 마셨는데, 그때 마셨던 차들은 다 시꺼머죽죽했어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흙내가 나거나, 또 먹으면은 지푸레기 썩는 냄새가 나거나, 그래야 또 잘 익은 보이차라고 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맞아, 발효되려면 이렇게 김치 묻듯이 땅 파가지고 이렇게 묻어놓고, 아니면은 이 전쟁이 나가지고 저 지붕 위에 집세기 사이에다 꼽아놓고 도망갔고, 그리고 또 벽장을 뚫어가지고 흙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보관했기 때문에 흙 냄새가 나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운남에 딱 가보니까, 에이? 뭐지? 이렇게 많은 종류의 차가 있지? 왜냐면 곤명에 있는 흉다 제일 큰 차 도매시장입니다. 거길 갔더니 우리나라 말로 웅달이죠. 갔더니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제가 이걸 고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생산지를 가자. 생산지를 가야 좋은 차가 있겠지. 그리고 생산지를 갔다가 만났는데 그걸 먹었는데도 위가 쓰려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내가 만들 때 여기 앉아 있자. 차를 따가지고 바뀔 수도 있으니 차를 따서 만들어가지고 만든 걸 가져오자. 그렇게 생각하고 2006년에는 또 가가지고 그랬다가 2007년에, 야, 가서 봐라. 이거 그냥 내 이놈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아직 젊으니까
당시 35이었는데 내가 아직 젊으니까 이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 30년 후에 이게 한 편에 이게 잘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엉뚱한 생각이 또 발동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왕 만드는 거 내 이름으로 만들자 라고 해가지고 2007년 저쪽에 보면은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제 얼굴을 제가 집어넣고 포장지에, 그러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저거는 이제 남나산, 2006년까지는 남나산에만 있었고요. 2007년부터는 남나산하고 노빙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드리고, 오늘의 사실 핵심은 뭐냐면, 내가 차나무를 구분이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차나무를 구분했는데 딱 내가 받은 차를 구분할 수 있는가,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두서없지만 요 앞쪽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운남 보이차 이야기, 저 쾌활 정경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소중한 그 인생의 시간을 여기 오신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늘 알아야 되는 거는, 제가 아 하면은 좋다, 아 하면 행복하다, 야, 역시 한국인입니다. 음료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가르쳐드려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상태여야 합니다. 아, 좋다, 아, 행복하다, 이 상태여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이거를 테스트한다고 여기 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저 조교분이 오셔가지고 옆에 있었는데, 제가 행복하다 그랬더니, 그거는 진짜 행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짜증이 나는데 행복하신 거죠? 짜증이 나더라도 무조건 행복하셔야 됩니다. 차를 드시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자기 수양도 있지만 그 자기 수양하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웃는 상태를 유지하고, 될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해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행복 속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자, 저는 저기 육군 학사장교 21기 1993년도에 임관해서 2000년까지 그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군생활이 저희태 운남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이 될지 몰랐습니다. 왜냐? 군생활은 2주 야외 훈련을 하고 2주 들어와서 정비를 하고 또 2주를 또 나가서 훈련하고 텐트 치고 거기서 그냥 살고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대대장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대대장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가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냄새 맡아보고 그리고 가가지고 발로도 한번 쳐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면은 진짜다. 보초 이렇게 초소 돌고 그 경계 지역을 돌 때 무조건 철조망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만져도 보고 제대로 있는지 발로도 차보고 그러라고 하셨는데, 그게 운남에 가서 보이차를 하면서 밭을 한 바퀴 돌아야 돼. 왜? 농약 봉지가 어디 있거든. 농약 병이 어디 있거든. 왜? 병은 물 있는 데다가만 놔둬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논 바로 옆에 물이 지나갔는데 항상 농약병은 거기다 버린. 그래서 이제 차밭을 가면 고차수 밭이든 재배차밭은 어쩔 수가 없고, 고차수 밭을 가도 뭐냐면 제초하기 싫은 애들이 있어요. 게으른 애들. 한 바퀴 쫙 돌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긴 아니구나. 여기는 안 뿌렸구나. 그것부터 확인한 게 군생활에서 하여튼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 스키를 엄청 잘 타가지고 그 아마추어 대회에서는 꼭 10등 안에 들었는데요. 근데 죽기 살기로 탔거든요. 왜냐면 군생활할 때 스키를 딱 배우는데 뭐냐면 2주 동안 눈밭에서 굴립니다. 굴리고 그리고 10분간 휴식하면 손이 곱아가지고 이게 단추거든요. 소변을 봐야 되는데 단추가 안 잡혀. 근데 비상이 걸려가지고 스키를 딱 지급받고 타지도 못하고 전역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한이 돼가지고 전역하자마자 스키장에서 아예 살았습니다. 1년 저 시즌 90일을 스키장에서 죽기 살기로 탔으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이 하는 거는 되게 다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운남에 가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운남에 갔는데 갈 때 니하오밖에 몰랐습니다. 니하오. 이것밖에 몰랐고 이열산스까지 알았어요. 예, 그리고 갔는데 6개월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진짜 6개월 동안 어떻게 했냐면 A4지를 일단 쫙 갖다 놓고 검은색 한자 쓰고 파란색 핑잉 쓰고 핑잉 발음 그리고 빨간색 한글 쓰고 그거를 방을 도배를 3번을 하고 나니까 글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석 달은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테이프만 들으니까 여자 남자 목소리만 나와. 그러니까 이 여자 남자 목소리는 알겠는데 다른 사람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 근데 석 달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죠. 그래. 뭐냐면 백인 백색이고 목소리가 다 톤이 다 다르고 그런데 같은 거를 발음해도 다 다른데 동화 DVD다. 동화 DVD를 100번을 보니까 아니 가만히 잘 때도 틀어놨거든요. 니모를 찾아서라는 그랬는데 거기는 육해공군 다 나오잖아요. 목소리가 한 200개가 넘어. 그러니까 그 목소리들이 다 과장되게 돼 있어. 그거를 딱 100번을 들으니까 중국 사람 말이 다 들리더라고요. 소수민족 말까지 들려. 왜냐? 어근은 똑같은데 어미만 살짝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중국어를 띄고 저의 또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이 뭐냐면 그 통역사를 안 데리고 다닌 거. 통역사를 데리고 다녔으면 통역하는 사람 마음대로 또 저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표현이 이게 똑바로 간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성장했을 때 그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아마 싹 다 한 번에 그냥 빨아먹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제가 중국어를 할 줄 알고 한자를 볼 줄 아니까 다는 몰라도 이 대략적인 건 아니까 그게 또 성공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촛불 거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곤명이 그래도 운남성의 성도인데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이 돼서 정전되는 날은 무조건 촛불 치고서 그러고서 공부를 했어요. 3019로 끝나는 중국어 회화. 이거 중국어의 기본입니다. 이게 3019만 아시면은 중국어는 그냥 이렇게 되세요. 모르시면 중국어 딱 하나로 다 끝낼 수 있는데 누구 이렇게 딱 송혜경 교수님을 만났어. 근데 성을 까먹었어. 그러면서 인사하면 중국 사람이 야 나를 아는구나. 그 정도로 이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어요. 아이야만 알면 중국어의 절반은 끝났다. 그리고 동사 13개만 알면 중국어의 또 절반도 끝났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집어넣으면 된다. 그리고 처음에 있던 곳은 저기 곤명에 있는 축구학교인데 유소년 축구학교인데 중국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중국 애 중에 한 명이 저 중국 국가대표 선수 됐습니다. 근데 중국이 축구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개인전은 엄청 잘하는데 단체전이 안 돼 얘네들은. 이유가 뭐냐면 지역색. 그러니까 운남 사람들은 귀주 사람을 조금 멸시하고 그리고 왜냐면 귀주가 더 못 살거든. 아까 저기 우리 선생님께서 귀주 앞으로 이거다. 귀주에 차밭이 많다. 왜? 차는 사람들이 따가지고 이래야 돼요. 근데 이건 뭐냐면 저가여야 되거든. 주는 돈이. 근데 운남은 50원에서 52위안에서 지금 거의 200위안까지 올라갔어. 하루 따주는 이게. 그러면은 재배차 같은 경우에 1kg에 5위안, 4위안, 6위안 생리비 그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거를 따가지고 언제 그걸 줘요? 안 되는 거지. 근데 귀주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운기고원인데 운남과 귀주가 같은 고원인데 운남 사천 귀주는 하나로 보는데 사천은 빵 꺼져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귀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찝차를 하나 샀습니다. 나 중국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바로 찝차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돌아다니는데 여기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게 빵웨이에 있는 여기
빵웨이 구차수라고 돼 있는데, 빵웨이에 있는 차나무입니다. 이게 천년 차나무인데 여기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야생과 재배의 경계라고 써져 있어요. 야, 가서 봐. 야생과 재배의 경계. 도대체 얘는 야생이야 재배야? 뭐지 도대체? 고민을 무지하게 했어요.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1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모자이크를 맞추는데 2005, 2006, 7, 8, 9 5년을 하니까 모자이크가 어느 정도 맞춰지더라고요. 진짜 보이차가 뭔가. 저는 숙차도 보이차인 줄 알았어 처음엔. 왜냐면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가보니 숙차는 1974년 부터 이렇게 오계용 씨 그리고 해만차창의 추병량 선생님 해가지고 그 광동 지역 가가지고 얘네들은 광동 애들이 왜 운남 보이차 하나도 안 가져가면서 뭐지 얘네들이 야 광운봉병이라고 파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야 이 운남에서 저 호급 보이차를 얘네들이 판대는데 가서 확인해 봐봐. 이거 해야 우리 그 운남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언제? 문화혁명 말에. 왜냐면 문화혁명에는 어떤 거든 생산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게 1순위다 보니까. 자, 저기 조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조시는 분을 위해서 운남의 차마고도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조시 좀 아시라고 차마고도 지도를. 예, 이럴 때는 많이 배우신 분들은 박수를 치십니다. 네, 제가 레이더가 좋습니다. 예. 저 옆에 붙여놓은 차마고도 지도인데요. 하나는 보이차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보이차 만드는 방법 아래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차마고도는 이거야 라고 운남 민족출판사에서 제조한 기록해 놓은 건데요. 모든 차는 한 나무에서 따더라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녹차도 될 수 있고 황차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철관음도 될 수 있고 보이차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이차는 보이차 정의를 내리면서 야 운남산 아니면은 보이차 아니야. 니네 베트남에서 만드는 거 미얀마 라오스에서 만드는 거 보이차 아니야. 광동 광서 니네들이 거기서 만들면 보이차 아니야. 라는 식으로 운남산이라는 거 무지하게 강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밑에서 제가 5년간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야생과 재배의 경계는 뭔가. 그리고 이 차나무하고 대화를 했죠. 차나무하고 대화는 경지까지 갑니다. 당시에는 야, 너 결혼했어? 그러면 나 부인이 둘이야. 하나는 고씨고 하나는 차씨야. 하나는 고차수고 하나는 차나무야. 할 정도로 차나무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느 날 밤에 달이 딱 떴는데 별이 쫙 있고 은하수가 보이는데 야, 이 친구 뭐 저보다 수백 년 오래 살았는데 이 친구는 저 달빛도 받고 먹고 그리고 별빛도 먹고 조금 세상이 주는 모든 기운들을 다 받고 또 거꾸로 흙을 뒤집어 엎으면은 위로 올라와 있는 게 10m면 밑으로 30m가 내려가 있는데 저 30m 밑에 있는 걸 끌어올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렸겠구나. 야, 근데 넌 야생과 재배의 차이가 뭐야 도대체? 자, 다음 장 보시면은 답이 요 야생 차나무에 보고 애뢰산. 애뢰산은 3,300m의 꼭대기가 3,300m인 대설 따쉐 고어산이라고 하는 고어는 솥을 의미합니다. 솥처럼 생겼어요. 위에 분화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따쉐 고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데 해발 2,300m를 기준으로 그 위에 야생 차나무들이 하나가득 있습니다. 뭐 얘기로는 10만 그루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눈으로 본 거는 1000여 그루가 넘게 1000년 이상 된 차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전봇대처럼 쭉 길쭉길쭉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간 나무들이 차나무들인데 차나무들이 야생에 있고 여기 지금 야생의 새싹으로 만든 겁니다. 새싹으로 만든 게 아포차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포가 뭐냐면 야빠오. 중국 사람들은 야빠오라고 그러는데 야빠오가 야생의 특징인 겁니다. 왜냐? 새싹이 다 전부 다 9장이 그 안에 합장하듯이 다 들어있다가 꽃처럼 한 방에 빵 펴져.
예, 운남의 야생 기준입니다. 빵 터지는데 이거 꽃처럼 펴져. 2월 20일. 자, 우리나라는 눈 오죠? 우리나라 4월까지도 눈 올 때도 있는데 2월 20일이면 입춘 지났습니다. 예, 우수죠? 예, 우습진 않죠? 예, 어찌됐든 간에 그때부터 체육합니다. 2월 20일 어간. 재배차 2월 20일 날 처음 새싹 땁니다. 해발고도 이 재배차는 1100m에 다 있어요. 거의 다. 1100m에 만무다원들이 다 있어요. 여기는 해발 2300에 2400m에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따는 방법이 달라. 이거 어떻게 뭐 20m, 30m 되는 나무를 어떻게 따? 올라가서 3인 1조가 돼가지고 가장 작은 사람을 끈에 돌 묶어가지고 던진 다음에 가장 작은 사람 묶고 나머지 사람이 잡아 당기면 쭉 올라가서 정글돌을 꺼내서 가지를 베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면 그걸 모아와요. 예, 제가 송혜경 교수님께 벌이철지라는 걸 배웠잖아요. 예, 벨벌 모을철. 예, 다경항에 있는 차를 따는 방법인데 왜 베지? 베는 형식이에요. 야생차들은, 고차수들은 너무 높으니까. 과거에는 나뭇가지를 다 뱄어요. 베서 떨어뜨려서 주웠어요. 근데 이게 있는 데가 어떻게 돼 있느냐? 경사도가 좋아요. 거의 70도의 경사도에 있는 차나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절벽 같은 데 있는 차나무들이 있어서 따서 던졌는데 절벽으로 떨어졌어. 아이고, 구하기가 힘드네 라고 기록을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생의 기준은 야바우다.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거의 대부분 흰 털이 없어요. 왜? 해발고도가 너무 높으니까 추워. 그러니까 벌레가 없어. 2월 20일에. 그러니까 새싹들이 전부 다 뭐냐면 흰털이 하나도 없는 형식이고, 그게 2월 20일에 새싹이 났다가 한 달 후면은 빵 하고 펴져가지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하면은 만들어 놓으면 시꺼매요. 주변에 시꺼납니다. 저기 사진의 맨 뒤에 맨 끝에 있는 게 LA산 야생차를 만들어 놓은 병차하고, 그리고 밑에 이제 그걸 놔뒀는데 이따가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비교가 될 거예요. 다음은 야생형 차나무입니다. 야생형 차나무의 보고는 백앵차산이에요. 백앵차산 혹시 갔다 오신 분? 예, 역시 한국인은 대단합니다. 한 분 계십니다. 뭐냐면 제가 백앵차산을 2009년부터 체험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왜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올라가기만 하면 이거 길이 무너져요. 그 전에 2007년도, 2008년도에 노빙도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노빙도의 차나무들이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와, 이거 천년인가 봐. 왜? 희상반나에서 볼 수 없는 차나무의 크기야.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나네. 그러면서 노빙도 차나무 뭐 생잎을 다 사다가 찝차에 싣고,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맹고 전에 내려와서 거기에 멍타이 차창에 가가지고 가공해가지고 그러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외국인이니까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당시에 얼마였나? 250위안 준 것 같아요. 1kg에 생잎 1kg에 250위안. 근데 걔네들이 맹고에 가가지고 팔려고 그러면 그 모차를 만든 다음에 모차를 팔 때 키로에 50위안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가지를 제대로 쓴 건데, 근데 요즘 노빙도 차들이 1kg에 4만 위안 하잖아요. 760만 원. 1kg 산 차가. 그러니까 병차 357g 하나 만들면 1000만 원에 팔아야 맞는 거예요. 유통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진품이라면. 자, 하여튼간 야생형 차나무는 뭐야? 원래 야생차였어요. 여기도 해발 2300m 이상에 있어. 그러다 보면 원래 야생차였는데, 여기 지금 맨 끝에 있는 친구 있죠. 요 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선조들이 500년 전에 이주를 했네. 아까 저기 오영수, 예, 죄송합니다. 오영수 선생님께서 캄 이야기하셨어요. 캄, 티벳. 그 사천성, 지금은 사천성이에요. 동티벳이라고 불리우는 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강족이에요. 강족. 그 강족들이
몽고군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도망도망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오냐면 운남 지역으로 내려와. 내려오다가 야 여기 산이 그래도 좀 여기는 시원한데 우리 사는 데보다는 4,000m보다는 좀 낫지만 여기 시원하고 야 보니까 저 밑에 란창강 지나가고 여기 저기 뭐야 몽고군들 안 올라올 것 같다 이 꼭대기까지. 야 여기 보니까 물도 많이 흐르고 좋네. 살면서 500년 동안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다 잘라다가 집도 짓고 땔감도 쓰고 그리고 밥도 만들고 수렵 활동도 하면서 사면서 차나무만 남겨놨어. 그래서 여기는 천년 차나무가 천그루 있습니다. 예, 여기 반드시 가보셔야 될 곳이에요. 왜? 얼가즈, 헤이티오즈, 번산홍, 바이아즈, 멍쿠종 품종의 박물관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노빙도 차가 멍쿠종이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멍쿠종 차를 엄청나게 예전에 사가지고 갔어요. 처음에 멍쿠종 차를 만들다가 아하 이거 만들지 말자 해가지고 저는 얼가즈, 헤이티오즈 본산만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기에는 얼가즈는 없고 헤이티오즈하고 본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입니다. 흰털이 없어요. 근데 아까 그 에르웨산에서 본 그 붉은 빛이나 뭐 기타 등등은 없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야생형 차의 특징입니다. 원래 야생이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500년 동안 살다 보니 순화됐어. 그래서 에르웨산 금산에 있는 야생차는 사용량이 포다할 때 2g, 2.5g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차부터는 5g을 사용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 다음 차는 자 여기 노빙도인데요. 재배용 고차수. 노빙도에 사는 그 소수민족이 포랑족입니다. 포랑족이고 근데 웃기게 딱 섬처럼 주변은 전부 다 라후족들이 살고 있어요. 라후족. 라후족들은 납고족이라고 하는데 뭐 민족사 하시는 분들은 문남에 오셔가지고 라후족이 우리 고구려 사람들의 후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말에 그 사용하는 단어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고 실제로 만나보면 소수민족 중에 등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성격도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어디선가 많이 본 마스크를 하고 있어. 예, 옷만 잘 입혀놓으면 바로 옆집 아저씨야. 뭐 그런 분들이 계시고 포랑족들 얘네들은 태족하고 그 관련이 많습니다. 포랑족의 왕자가 바로 7종 7금 했던 맹획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 제갈공명이 제가 이제 조셔도 안 드립니다. 그 제갈공명이 제갈공명이 쫙 맹획을 잡았다 놨다 했대는데 31일간 잡았다 놨다 불가능합니다. 총나라에서 어떻게 사천성에서 운남까지 오는 데만 한 달, 두 달 걸리겠네. 그러니까 소설이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재배형 고차수들은 해발 2,000m 미만에 있습니다. 근데 왜 얘네들이 심어졌냐? 야, 2,300m 2,400m 갔다가 차 가지고 올라오니까 땡칠이 되네. 이거 힘들어 죽겠네. 가가지고 차라리 차씨를 가져와. 야, 차 나무 가지 친 걸 가져와서 그 밑에만 이렇게 좀 흙하고 물 좀 해가지고 가져와서 심어. 꺾꽂이처럼 심어. 야, 운남의 땅은 희한해. 뭔 작대기만 심어놔도 그냥 자라. 자, 차나무가 있는 장강 유역을 쫙 보면은 1,000년 이상 된 차나무 있습니까? 가장 오래된 차나무가 아마 그 무이산의 무이암차 6그루 그게 한 몇 년 됐을까요? 뭐 어찌됐든 간에 명대 때부터라고 하니까 뭐 대충 계산하면 400년 정도 1,000년 이상 된 차나무가 없어. 근데 운남에만 1,000년 된 차나무들이 엄청 많아. 왜?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어느 날 2억 6천만 년 전에 꽝 부닥쳐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면서 쏟아져 내린 흙이 운남 땅이에요. 바다 흙의 퇴적층이 육지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뭘 심어먹은 게 없어.
근데 나머지 땅들은 6 그대로 그 판이야. 그러다 보니 뭐냐면 아이고야 힘이 부족하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얘네들은 그래서 가져다가 야 집을 여기다 뒀는데 이거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무너질 것 같은 데다 심어놓은 게 노빙도 차나무, 재배용 차나무. 그리고 또 재배용 차나무 중에서는 우리가 그 무조건 가면 시상반 나가면 징홍에 떨어져가지고 뭐 과주량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나산 그리고 파산은 건너뛰고 포랑산 가가지고 노반장 보고 멍송은 에이 너무 오니까 안 가고 뭐 그런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300~400년 된 나무들이 쫙 있는데 품종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품종들이 지역의 해발 고도 차이와 기후 수변 때문에 변한 변종들만 남아 있어요. 자, 재배용 고차. 재배용은 이렇게 나죠, 그죠? 하나 나오고 그리고 맨 끝에 이라는 털이 있죠. 왜? 해발 고도가 낮으니까 벌레가 와가지고 새싹을 먹으면 안 되잖아. 새싹을 먹으면 가슴이 아플 것 같아. 와가지고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찔려. 고슴도치가 여기 있네. 그리고 계속 찔려가지고 못 먹어. 그리고 큰 입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큰 입으로 가가지고 큰 입을 먹어야. 자, 운남에 있는 차나무의 차잎은 2년간 붙어 있습니다. 2년간 붙어 있다 떨어져요. 새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녹색됐던 이제 일창 3기의 일창 3기의 요 잎들은 지금 나와서 올해 쫙 자라고 내년까지 이렇게 크게 녹빛으로 자랐다가 후년 되면 뚝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얘네들이 여기를 자르죠. 보통 여기를 중간을 잘 손톱으로 잘 잘라야 됩니다. 여기를 1창 1, 2, 3기 고차수는 이렇게 땁니다. 근데 요즘 2016년을 기점으로 차들이 다 커졌어. 왜? 가격이 폭등하니까 무게로 팔다 보니 조금 나왔을 때 자르면은 무게가 안 나가잖아요. 좀 더 웃자라야 이게 무게가 조금이라도 더 나가니까 이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놔뒀다가 청명 4월 5일 어간까지 그냥 최대한 놔뒀다가 청명 지나서도 따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변했어요. 자, 그래서 구분은 야생차와 야생형 차와 재배형 고차수는 세 분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털의 유무, 저는 털이 좀 많습니다. 재배형 같아요, 전. 예, 그리고 털이 없는 분들은 야생형이겠죠. 예, 그리고 찝차를 하나 샀는데 이 찝차 덕분에 제가 40만 킬로를 이걸 달리고 폐차를 했는데 갔다 오면 100만 원씩 수리해야 돼. 길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포장도로 나오면은 정속 주행 80km. 근데 비포장만 나오면 이게 계속 밟게 되네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 애월산 가는 길인데 이게 옛날. 지금은 다 포장이 됐지만 옛날에는 길이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이모공차, 공차 제일전. 이건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는 모 차창이 여기다가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100년의 역사를 사기 위해서 비어있던 복원창호 차지를 사면서 기념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무는 공차 제일전이죠. 그래가지고 참 이 공차 제일전 찝차를 사가지고 공차 제일전 이무에 갔다가 그래, 이무 여기서부터 참 만들어진 게 황제일 때 갔을 거야. 그러면서 제가 엉뚱하게 관마대도 대장정이라고 2007년에 직접 만든 보이차를 저 찝차에다 싣고 그리고 저하고 그리고 또 한 분하고 둘이서 출발합니다. 근데 운전은 제가 다 했죠. 해서 가는데 그때는 고속도로가 그 2007년에 중국의 고속도로가 별로 없었어요. 한참 공사 중이어가지고 길이 다 산을 다 넘어가는데 사천선 갔다 깜짝 놀랐잖아요. 야, 습도가 98%? 가서 봐요. 좀 2% 더 플러스하면 물속인가? 그리고 2007년에 숙차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숙차 만드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서 그래가지고 보여주지도 않아서 돈을 주고 숙차를 2천만 원 정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을 봤죠. 보니까 산에서 만드는 차하고 완전히 달라. 뭐지? 그러면 이거는 다른 차인가? 그때까지도 인지를 못했어요.
못하고 일단 싣고 고차수하고 남나산 고차수하고 기타 차를 싣고 저 북경까지 쭉 가는데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사실은 올라가면서 사천성에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 2005년에 100마리 말에 100명의 소수민족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5톤의 숙차를 싣고 5개월 20일을 걸어가지고 북경까지 도착해가지고 북경에서 딱 칠자병차 하나를 딱 1억 100만 위안이니까 당시에는 1억 한 8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 정도에 딱 팔고 막 그러니까 중국 CCTV에서 그걸 거의 뭐 1년 동안 계속 다큐멘터리로 계속 나왔어. 그런데다가 북경 CCTV에서 나오면 또 지방방송에서 또 나와. 한 몇 년간 계속 나와. 그러니까 2006년, 2007년에 그 보이차 값이 갑자기 폭등한 이유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서 나는 집 팔아서 집 2채야. 보이차 샀어. 나 집 2채 팔아가지고 4채 됐네. 야, 요 청약 통장인가? 가질 수가 없네. 그러면서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는 도중에 야 가서 봐 이거를 그래 맨 처음에 갔을 때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어려운 길을 갔기 때문에 보이차가 북경에 가가지고 대접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갈 때 다시 그 길을 두 번째 또 갈 때 깨달았죠. 이태백의 고향인 짱요에 도착해가지고 짱요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태백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막 저녁 거리를 딱 걷고 있는데 허거를 먹으면서 저녁 거리를 걷고 있는데 이태백이 막 술잔 막 들고 있는 동상도 있고 이제 야, 역시 술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술을 딱 먹으면서 옆에 시비를 딱 보는데 시비에 이태백의 시들이 쫙 있는데 백제성을 나서며 기록하셔야 됩니다. 백제성을 나서며 왜 백제가 거기 있지? 백제성을 나서며 그 백제성을 나서며라는 시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태백이 그 당나라 현종의 귀여움을 엄청 받다가 어느 날 그 안사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안사하고 같은 동네 친구니까 이런 그 너까지 영모냐 그러면서 귀양 가라 귀주로 귀양 가다가 중간에 여기가 장강삼엽이죠. 장강삼엽 아까 그 오영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협천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협천이에요. 여기가 협천 장강삼엽의 협천. 그리고 파산이라고 그랬죠. 파산.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바죠. 바산이죠. 파 맞나요? 예, 죄송합니다. 파산. 맞아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중경. 아까 지도를 잘 보신 분들은 저는 지도를 이해했습니다. 왜냐면 그 길을 가봤거든요. 이 미친 동네야. 왜냐면 산이 그냥 정신이 없어. 근데 제일 높은 산이 3,000m가 넘는데 거기가 그 산꼭대기 이름이 뭐냐면 신농정이에요. 신농씨가 차를 마셨다며. 차를 마시고 해독했다며. 신동이 거기요.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인지하는 파라는 개념, 빠라는 개념은 뭐냐면 고산 주변인 거예요. 고산 주변. 예.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렇지. 우리 남한만 해서 그렇지. 근데 터널로 다 뚫려 있는데 터널 안에 5km, 10km짜리 터널 지나가는데 와이파이가 다 되네. 야, 역시 등소평의 고향이고 역시 등소평이 사천성 사람인데 중경 사람이잖아요. 그 중경을 사천성에서 중경을 딱 떼어가지고 사천선이 촉입니다. 파촉이라고 불렀잖아 우리 어렸을 때. 예, 그게 중경이 파인데 여기가 중경이야. 딱. 근데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고, 나가는 입구가 여기인데 여기가 뭐냐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이름은 강릉이야. 여기가 강릉. 우리나라 강릉하고 똑같아. 강릉이야. 근데 지금은 이모로 바뀌었는데 제가 그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바로 위에 그 장강댐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배가 떠가지고 지금도 유람선이 옵니다. 중경까지. 이거 한번 타보셔야 돼요. 좌우 협곡에 원숭이의 애통한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이백의 그 마음을 이해하려면 이 길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언덕배기 요게 백제성이에요. 유비가 죽었던 곳. 그리고 이태백이 여기 와가지고 야 이태백 이게 칼 차고 왔는데 풀어줘라 그러니까
차사가 와가지고 풀어줘라 그러니까 바로 도망가야 되잖아. 왜? 또 차사가 와가지고 죽여라 그러면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로 새벽에 쪽배에 몸을 싣고 하루 천리 강릉을 갔다는 건데, 천리면 400km인데 400km를 가가지고 강릉에 가가지고 하룻밤에 가는데, 보이차 여기서 딱 실으면은 바로 장강 끝 저 경화문화 있는 데까지 일주일이면 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노를 안 져도 일주일이면 가는데, 왜? 그냥 이 길로 가야죠. 여기가 해발 220m입니다. 해발 220m. 어찌됐든 간에 요거 그래서, 그리고 관마대도 대장정을 저기 북경 지나가지고 압록강까지 가봤습니다. 근데 2007년에는 사실 보이차가 한국에 전해졌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그래도 조선의 왕한테 좋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갔어요. 가족 압록강 갔는데, 그때 당시에 뭐 곧 뚫릴 것 같이 뭐 그랬죠. 노무현 뭐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곧 뚫릴 것 같이 막 그래가지고, 야 재수 좋으면 우리가 가다가 평양 들려가지고 바로 서울까지 그냥 가는 거야. 고야.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그건 뭐 희망사항이었고, 어찌됐든 간에 처음 이 지금 상무 유소년 축구 감독하고 있는 그 김호용 감독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가지고 이때는 좀 웃을 수가 없었어요. 좀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의 참 점점. 자, 그리고 또 바로 차마고도를 가보자. 그래가지고 라싸를 갔어요. 라싸를 가는데 딱 가면서 그 지역의 차들을 딱 이해를 했죠. 이해를 하는데 북경까지 3번을 갔고, 왜냐? 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인지하는 순간 그 길로 안 가고 장강 따라 내려가가지고 경항운하를 따라가지고 올라가다 보니 송나라의 수도가 어디죠? 개봉, 박두. 개봉인데 개봉이 황하 유역에 있는데, 예, 정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주 옆에 있는데, 개봉에서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을 딱 봐요. 송나라 한림학사 점점점이 그린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눈이 튀어나왔죠. 왜? 야, 바로 이거구나. 모든 산물은 산속에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마을로 모이고, 또 모인 거는 또 다시 큰 마을로 모이고, 모여서 배에 실어가지고 또 큰 배에 실려서 이렇게 오는구나. 자, 또 조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번엔 책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화지수라는 책인데, 여러분들이 운남을 가시면 반드시 이 책을 사셔야 돼요. 왜냐? 이게 운남 민족출판사에서 만든 책인데, 이 책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저기 그려져 있는 보이차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참화고도는 이거야,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야 라는 내용들을 여기다 막 그려놨어요. 그러나서, 그래서 한자를 모르시더라도 한자와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영문은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리장에 반드시 가셔가지고, 왜냐면 운남 전체 안 팔아. 딴 데서 안 팔고 리장에서만 팔아. 리장에 나시지라고 하는 그 나시족이 만든 종이를 파는 데서만 팔아요. 반드시 거기 가시면 이 참화지수 책을 꼭 구매를 하셔라. 자, 책 장사하러 왔습니다. 자, 라싸를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아까 오영수 대표님께서 여기 위에 포탈라궁 얘기하시면서 뭐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뭐 한나라의 역사, 야,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요게 이제 강릉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사람이 걸어갔고 그 다음에 말이나 야크에 실어갔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말이나 야크가 이 산을 올라가려면 너무 힘든 거야. 말은 웃기게도 얘네들이 아이야 소리를 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많이 주면은 다 지고 가다가 그냥 쓰러져 죽어. 그래서 얘는 군인처럼 50분 행군하고 10분 휴식해줘야 돼, 반드시. 그리고 옥수수도 좀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좀 줘야 되고, 안 그러면 얘는 쓰러져 죽어요. 말은 순간적인 힘은 좋은데 지속력이 없어. 지속력이 좋은 거는 소예요, 소. 우보천리. 예, 느리지만 천리를 가는 거야. 우리의 선조의 고향은 어디죠? 어디라고 들었죠? 알타이, 바이칼,
들어보셨나요? 예, 어렸을 때 들어본 것 같죠? 예, 뭔진 모르지만 근데 알타이를 가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산처럼 생겼어. 생김새가 다 강과 산이 그렇게 생겼어. 알타이, 러시아에 있는 알타이 가보니까. 그리고 바이칼 가니까 그냥 기분이 되게 좋아. 아, 그런 거죠. 아. 그리고 요 50cc 오토바이를 집차 뒤에다 딱 싣고 이제 정찰 나갈 때는 이걸 딱 타고서 막 가는데, 가면은 사람들이 야, 내가 말 줄 테니까 이거 바꾸자, 막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된장 참하고도라고 하는 그 운남에서 라싸 가는 길인데, 옛날 길들은 다 비포장이었어요. 지금은 다 포장돼가지고 옛날에 한 일주일 꼬박 가야 되는 길들이 지금은 3일이면 갈 수 있는데, 이런 길들을 갔고요. 여기는 옌징, 소금 우물이 있는 옌징. 이게 소금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군대를 일으켰는데 전쟁을 하려면은 군인들이 먹을 음식을 뭘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저렴식이어야만 오래 보관하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신선한 거를 계속 대줘야 되는데 군수 보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금이 있는 왕이어야만 다른 나라를 정벌하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금이 여기서 나니까, 야, 해변가에서 거의 1000km 떨어져 있는데 여기 란창 강변에 그냥 물이 계속 샘솟는데 소금물이야. 왜? 아까 말씀드렸던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딱 부딪힐 때 바닷물이 거기에 중간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잘못 끼어들어가가지고 아직도 그 바닷물이 아직도 나오는 거야. 2억 6천 년 동안, 만 년 동안 계속 나오는 거야. 그 소금을 또 사와 바꿨죠. 예전에는 이 차마고도를 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색깔이 다 변합니다. 계속 차 안에 있어도 이게 너무 웅퉁웅퉁거리니까 문짝이 흔들리는 틈으로 계속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뭐죠 이거? 마스카라를 안 해도 돼. 길게 하얗게 만들어져 자동으로. 그리고 그 색깔이 또 붉은 색깔 지나가면 또 붉어졌다가 또 흰색 지나가면 흰색, 파우다가 한 무릎까지 와요. 무릎까지. 그러니까 그냥 차 딱 지나가면 한 몇 분 동안은 뒤에 차가 못 지나가요. 뒤에 막 연기가 그게 그냥 쏟아져서. 그리고 예, 요거는 아주 날렵했습니다. 제가 운남에 있을 때는 해발 2,300m에서 한 달 또는 한 달 반 동안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차를 하루 1시간 반, 2시간을 덮고 나면 땀이 쭉 빠지는데,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석 달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진짜 맥주잖아 우리나라는. 맥주도 어마어마하게 먹고, 그리고 딱 운남 갔는데 맥주가 뜨끈뜨끈해. 맥주가 미지근해. 냉장고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먹을 하여튼간 힘들었습니다. 하여튼간 가시면은 차마고도에 가시면은 그냥 한 열흘 정도만 여행하셔도 1kg는 빠집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표할 여행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싸에 가가지고 이제 또 이게 이제 2007년에 처음 라싸를 집차 타고 갔을 때인데, 그 이후에 라싸까지 직접 차를 운전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뭐 2019년에 오토바이를 타고 히말라야를 한 바퀴 횡단을 했는데, 아리 지역 지나가지고 저쪽 골륜산맥 넘어서 저 타클라마칸 사막 한 바퀴 돌아서 2달 동안 15,000km를 달렸는데, 거기서 이해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환경과, 그리고 또 이 습생, 먹는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 차 한 조각이 이 사람들한테 줬을 그 행복은 엄청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 집차 고생 엄청나게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는 소금 밭인데요. 소금 호수인데, 이게 티벳은 사실 티벳을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북쪽 청해성 띄워줬잖아요. 청해성도 사실은 티벳 땅이거든요. 근데 이게 띄워버렸는데 거기에 이런 소금 호수들이 많아요. 청해호, 그것도 염호입니다. 제가 혀바닥 담가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부서질 정도로 타고 다녀서 나중에는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A필러가 이제 운전석 바로 앞에 있는 쇠, B필러가 여기인데 B필러 여기가 끊어졌어. 좌우가. 지붕에 너무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이게 덜컹거리니까 이게 나중에 두 개가 끊어져가지고 뭐 땜질 했는데,
한 번 끊어진 건 계속 끊어지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얼어 죽지 않으려고 9월 달에, 왜냐하면 9월에 가는데 해발고도가 이게 라싸까지는 해발고도가 높은 데가 보통 평균 해발이 4,000m밖에 안 됩니다. 언덕백이 뭐 5,300m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라싸 지나가지고 아리 방향으로 가면은 기본 해발이 4,600m예요. 기본이. 그러다 보니 고산이 한 번 오면은 죽어요. 근데 9월 1일이었나? 그때 어간의 날씨가 아침 딱 눈 뜨면 영하 1도. 근데 오토바이로 달리면 엄청 춥잖아요. 그러니까 양가죽을 딱 입고 그러고 다녔죠. 예, 근데 여기서 또 희한했던 게 다 모래예요, 모래. 흙이, 그러니까 제가 갔던 아리 쪽 길들은 거의 대부분 모래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딪혀가지고 올라온 게 다 모래 지역만 올라오고, 운남은 모래가 아니라 저 모래 안쪽에 있는 흙들이 내려왔구나, 그런 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보이차를 싣고 이탈리아에서 도 선생님들께 다 털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 집차에다가 그 차 48편을 딱 싣고, 그리고 운전을 하고 시베리아를 횡단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횡단해서 그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차는 생산되는 곳은 한정적이지만 소비되는 곳은 전 세계고, 그리고 차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미국도 보스턴 차 사건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중국도 청나라가 멸망한 거는 아편 전쟁에서 차를 영국이 좀 더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러시아 사람들, 난 보드카만 먹는 줄 알았는데 차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왜? 2차 세계대전 때 5천만이 죽었어요. 4,900만이 죽었는데 그 중에 2,900만이 러시아 사람이 죽었어. 독소 전쟁에서. 독일하고 소련, 러시아 전쟁에서. 근데 이때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만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집에 가면 할머니 살아계셔. 어머니 살아계셔. 부인, 러시아 불곰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술은 좋아하는데 집에서 술을 못 먹어. 지들끼리 어디 게라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술 먹어.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 가면은 할머니부터 먹지 말라고 계속, 엄마도 그러고 다 계속 그러니까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는 여자들만 있으니까 차를 드시는 거야. 겨울에 9월에 갔다가 1월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1월이었는데 1월에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아침 9시 해가 뜹니다. 근데 오후 3시에 져요. 시베리아 횡단 도로의 사정이 오후에 3시에 지면 계속 달려야죠. 뭐 어떻게. 근데 웃긴 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다 보니까 시간이 하루에 1시간씩 없어져. 예,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하루에 1,100km씩 운전을 해가지고 그 모스크바에서 출발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8,000km인데 5일 만에 왔죠. 왜냐면 중간에 이틀은 바이칼 호수에서 얼음 위에 한번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3톤짜리, 무게가 3톤인데 3톤짜리 차를 끌고 얼음 위에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나왔죠. 자, 하여간 그렇게 달렸는데, 중국에 이제부터 강의 시작인데, 중국 지리에 의해, 중국은 서부 동저형 지역입니다.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아요. 그리고 일강일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56개 소수민족이 살아요. 운남의 지리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아요. 삼강병류라는 게 있어요. 강이 3개가 흐르는데 그게 3개가 같이 쭈르륵 같이 달려나오다가 쫙 갈라져요. 가운데 있는 강이 란창강이에요. 그리고 27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자, 중국의 지형인데, 중국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습니다. 동북평야와 화북평야. 자, 여기가 태령, 요 밑에가 아까 얘기했던 파 지역입니다. 파촉 지역. 파 지역인데, 요 지역에 여기가 신농정이 요 바로 위에 요 끝에 있습니다. 끝에 있는데, 차나무가 요 호북 지역에 차나무 아까 많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가
호북평야가 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거의 서울에서부터 한 대전 넘어가는 거리인데 다 산인데 그 산에 다 차요. 예, 표지판이 다 차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하실 때 제가 이해했어요. 아하. 예, 그러면서 요 장강, 예, 요 장강 유역에 차나무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황하, 유역은 소비지입니다. 소비지. 장강은 생산지고 황하는 소비지고. 왜? 황하에 다 역대에 그 수도들이 다 있었잖아요. 북경, 낙양, 장안 뭐 예, 전부 다 개봉. 근데 그거를 어디로 운송했냐? 요 경화문화. 수나라 양 문제가 만들어 놓은 경화문화를 따라가지고 이걸 옮겼단 말이에요. 경화문화를 가보니까 주변에 호수들 그걸 다 연결한 거야. 호수를 연결하고 또 호수를 연결하고 해가지고 이걸 다 그 물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물 넘어가지 못하게 해놓고 배를 끌어올려가지고 넘겨. 그러고 넘어가. 과거에는. 지금은 도곡처럼 만들어가지고 수문을 하나 열고 배 들어오면 또 이쪽 수문을 열어가지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직도 물류가 어마어마하게 지나가요. 근데 여기 이게 청나라 시대 때까지만 해도 일강 일하, 장강과 황하만 강과 하를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수나 천이야. 수나 천, 뭐 개울,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는 4개의 강이 흐르는데 그래서 4천. 4개의 큰 강이 흘러서 4천.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살수대첩, 뭐 한수 이남, 뭐 그러면서 숫자 썼죠 우리나라 다. 예, 그랬는데 요 장강과 황하를 생산지와 소비지를 이해하고 그 물류가 이 강을 통해 가지고 이동해서 전해졌다. 쇼미더머니처럼 계속 배에 실어 오니까 왜 말에다가 100마리 말에 5톤의 차밖에 못 실어요. 근데 배 한 척이면 5톤, 50톤도 싣고 500톤도 실어요. 큰 배는 한 방에 가야지. 크게. 자, 하여튼 장강과 황하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경화문화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운남은 곤명이역인데요. 곤명이 해발 1950m의 곤명입니다. 근데 곤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나누면 여기 애뢰산이라고 있죠. 애뢰산. 애뢰산이 되게 중요해요. 애뢰산 서단에만 차나무가 있어요. 서단에만. 애뢰산 동단은 어떤 흙이냐? 석회암 지질이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이게 도산 칼 같은 산들이에요. 잘못 밟으면 발이 베어질 수 있는 그런 산들. 성림 가보셨죠? 성림. 운남에 가시면 성림이 있는데 그런 형식의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쪽은 삼칠이라고 하는 인삼 비슷하게 생긴, 맛은 인삼하고 똑같은데 뭐 밑에 인삼처럼 안 생겼고 그 마늘이나 뭐 그런 것처럼 생긴 그 덩어리, 예, 생강이나 뭐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 그걸 또 한국 분들이 대단하시죠. 씨앗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 심어가지고 호박만큼 크게 만들어가지고 엄청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운남은 이렇게 노강, 미칠로자를 쓰는 요 노강, 이쪽 맨 끝에 미얀마로 나갑니다. 중간에 란창강. 란창강은 요 중국에서만 란창강이고 미얀마 라오스 국경을 만들면서 여기서부터 메콩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바다로 나갈 때는 베트남으로 나갔는데 그때는 아홉 가닥으로 나가다 보니까 구룡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나갑니다. 란창강 좌우, 애뢰산 서단, 여기에 차나무 군락이 다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크기가 우리 남한 크기다. 그리고 중간에 대리 있죠, 대리. 대리 얘기하기 전에 또 강이 또 요 하나 있죠. 금사강인데 천자문 읽어보신 분 계세요? 천자문 거의 끝부분에 보면은 옥룡설상과 금사강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 옥룡설상이 여기인데 리장, 려강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발음으로 려강인데 려강 아름다울 려, 예, 그게 이제 그 금사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사강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금사강을 얘기하는 건데 사금이 많아요. 그리고 이 금사강이 장강의 최상류입니다.
이 끝으로 올라가면은 당고라 산맥이라고 그 티벳의 위쪽에 중앙 부분에 있는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에서 발원해가지고 그 내려오는 게 이 장강입니다. 그리고 여기 홍허라고 하나 있죠. 홍허라고 있는데 대리에서 발원해서 에르웨산 동단을 따라 흐르다가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하이롱베이 방향으로 나가는 강입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산간 병류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란창강, 징홍이 우리 비행기 타면은 도착하는 데가 징홍이라고 하는 경홍인데 징홍 중국 예, 바로 넘기랍니다. 많이 떠들었다고. 문남 보이차이 정의, 문남산 대역종 쇠총모차가 들어가야 요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를 그냥 얘기를 해요. 운남 보이차 정의는 운남에서도 못 내렸어 아직. 계속 바뀌어.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 운남 보이차의 정의가 왜? 처음에 내려오는 정의가 잘못됐어. 숙차를 보이차의 정의처럼 맨 처음에 내려놓다 보니 그럼 야 이건 뭔데? 야 고차수는 뭔데?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이런 정의를 내려놓는 분들이 좀 정의를 좀 잘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운남산은 다른 지역에서 만든 건 아니야. 운남산 왜? 지금은 공장을 하나 지면 온도, 습도 그런 것들을 다 통제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 온습도를 통제가 가능하다 보니까 모든 차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차를 다 만들 수 있는데 근데 모든 차를 다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광동성에서도 똑같은 보이차를 만들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남산 아니면 안 돼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대역종 아니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운남에 특소역종도 있어요. 의방 지역에 가면 이방이라고 중국 발음은 이방인데 이방 지역에 가면 특소역종 차 나무가 고차수가 있어요. 한 400년 정도 된 나무들이. 왜냐하면 명대에 심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의방만 한족의 땅이거든요. 그리고 쇠총모차 북해기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디에 지나가느냐? 요 운남의 요 모장이라는 데 요 중간을 딱 북해기선이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 이게 특별한 차입니다. 햇빛 온도가 45도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하루면 다 말릴 수 있는. 요 옆에 지금 나눠드린 거 이거 사실은 참 어렵다. 왜냐하면 시간은 없고 할 얘기는 많은데 약은 못 팔고 참 이거 어렵네. 에르웨산맥을 중심으로 무량산맥도 있는데 무량산맥에는 거의 재배차 위주로 있습니다. 왜냐? 요 에르산맥 바로 위에 딸이라고 하는 대리인데 대리에서 티벳으로 가는 차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면 판첼라마가 내려와가지고 이거 차 좀 줘봐봐. 모택동 죽은 다음에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65년에서 75년까지 하고 76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76년에 딱 내려와가지고 맨 처음에 야 차 좀 줘봐봐 차. 운남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대리에 와서 얘기하니까 대리에서 어떻게 했냐면 무량산 지역을 다 개간을 해가지고 회족들 이슬람 믿는 애들입니다. 회족들한테 여기다 재배차 산을 그냥 싹 다 그냥 재배차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차의 원료가 하관차창 차의 원료예요. 그리고 에르웨산, 무량산, 그리고 여기 쇼완 3200년 차나무 있는 저 위에 있는 거 10년에 한 번 눈이 엄청나게 옵니다. 엄청나게 오는데 그래도 다른 주변에 있는 조그만 차나무들은 이파리가 타 죽는데 얘는 안 죽어요. 자, 그리고 요 차나무는 그 대설산 3000년 차나무인데 빨간 점집으로 찍어 놓은 게 서쪽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나무가. 그리고 시반산 이게 노빙도인데 노빙도는 점을 동쪽에다 해놨죠. 그 노빙도 차나무가 어디 있더라? 맨 끝에 있네요. 라오빙다오. 이게 2007년 제가 여기서 이게 차방수인데 2007년에 차를 따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산 저 위에 세 개는 중산 백행차산에 있는 야생형 차나무들입니다. 중산 백행은 여기 있는데 2800년 얼가즈 차나무와 2800년 흑조자 차나무가 있는 거로 유명한데
지금은 연수를 전부 다 2800년 얼가지 차나무 하나만 2800년이라고 아예 돌을 새겨가지고 그냥 박아놨고, 나머지 차나무들은 그냥 뭐 2200년, 뭐 2600년 마음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주인이, 차나무 주인이. 2800년만 정부에서 갖다 붙인 거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지팔 지은들게 했습니다. 여기 대조산은 뭐 여러분들도 또 아는 뭐 식구이도 여기에 있죠. 근데 식구이의 위치는 이 난창강명 바로 옆에 있어요. 해발 800m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고차수 군락 중에 가장 낮아. 근데 낮으면 더워야 되는데 여기는 협곡이고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시원해. 그래서 800m임에도 불구하고 고차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대조산, 따차오산이라고 하는 따차오산 차나무 군락의 이 특징은 품종이 여러 개가 섞여 있어. 그리고 텅퇴오즈라고 하는 등나무처럼 쫙 옆으로 쫙 이렇게 자라는 가지가, 그래가지고 성장이 가지가 많이 자라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면 얘가 이렇게 나무가 다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 그런 나무에서 따다 보니 줄기가 많아요. 등조자 품종은 텅퇴오즈라는 품종도 있다 보니 맛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쭉 내려오면 여기 빵웨이 아까 사진 보셨죠? 천년 차나무고 야생과 재배의 중간형의 차나무다라고 얘기해서 입힐 때 가가지고 보니까 야생차가 맞아요. 근데 야생차 한 번에 빵 피는데 그게 아니고 딱 벌어지면서 쭉 올라와서 펴져. 이거를 보고서 그 사람이 그렇게 썼나? 라고 그냥 추측만 했습니다. 자, 빵웨이. 그리고 자, 이쪽을 넘어오면 쿤루는 지나가고, 자, 이방이 의방입니다. 의방. 그리고 이무정산은 동쪽 끝에 있어요. 의방이 맨 위에 있고. 왜? 의방이 진정한 원래 한족이 있던 명나라 시대 때 한족의 마을이야. 여기 가만히 있어서 5일장을 열면 나머지 차산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다 나 이파리 그러면서 다 짊어지고 와가지고 5일장에 판 거야. 그러면은 이방 사람들이 그걸 수매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느냐? 보이, 닝얼로 가져가는 거야. 닝얼이 원래 진짜 보이입니다. 보이 삼거리. 근데 2009년에 이 스마오가 여기가 보이 시청이 여기 있거든요. 보이 시청이 생각할 때, 야, 공장들이 여기 다 있는데 이 조그만 촌동네가 너무 유명하면 안 되잖아. 사람들이 일로 와야지.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 니네 막 보이 쓰지 마. 우리 여기가 보이야.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간판에 있는 보이자 못 써. 다 없어졌어. 다 없어지고 참하고도 공원에 그래가지고 탑 하나 남겨놨죠. 여기가 보이라고. 참하고도 노선도 하나 그리면서. 예, 그런 겁니다. 보이. 그래서 의방은 소엽종, 특소엽종이 망공차산과 망공이라는 촌과 망공촌과 의방촌에 있다. 그리고 근데 1838년에 누구? 차순호를 개창한 차순례라는 분이, 야, 공부를 억지로 잘하네. 곤명 바로 밑에 석병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석병이 에르산 이쪽에 있거든요. 왼짱 요 밑에 요쪽에 대충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석병 사람인데 여기가 문인의 고향이야. 한족 문인의 고향이야. 왜? 배산 임수의 앞에 큰 저수지에 막 뒤에는 막 산이 있고 그러니까 산에서 뭐 잡아온 뭐 그런 것도 많고 물고기도 많고 그리고 논도 쫙 있으니까 밭 뭐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또 정치에서는 되게 먼 곳이고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뭐 해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 놀고 먹고 시 쓰고 그래도 되는 곳이야. 근데 여기서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국경까지 가가지고 시험을 와가지고 딱 뽑혔는데, 야, 어디 사람이야? 저 운남 사람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 운남에 가가지고 보이차 좀 만들어봐. 띠리디. 야, 나는 현감이 되고 싶었는데 최하 보이현 현감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산꼭대기 어디 가가지고 보이차 만들래. 근데 그때가 1838년이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전쟁 그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어야 미얀마 지역에 있는 영국군 그리고 이쪽 밑에 있는 라오스에 있는 프랑스군의 위치나 그리고 요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마방들한테 다
접수해가지고 그거를 공차 올릴 때 다 적어서 올릴 수가 있는 거야. 왜? 얘는 글을 잘 쓰는 애잖아. 누가 봐도 오해 없이 한자를 쓸 수 있는 애다 보니까 야, 넌 내려가. 그래서 생사 여탈권을 다 준 거예요. 뭐냐면 문인이지만 무인의 그것도 다 줬어. 그래서 차순호에 가면 반드시 그 집 기둥을 봐야 돼. 기둥 밑에 주춧돌이 북 모양이야. 북 모양은 장군을 뜻하는 거거든. 북을 치면 병사들이 모이고 그 집에 분명히 북을 걸었던 장소가 있었을 거야. 그 집 근처에.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문인들은 필통, 뭐 사각 아니면 육각 아니면 뭐 팔각, 필통을 밑에 주춧돌로 쓰거든요. 근데 이분은 북이야. 그래서 이무, 쉬우리의 무력무, 쉽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다가 마을을 만들었어. 산꼭대기, 해발 1300m 꼭대기에 남쪽을 딱 바라보고 이비 방향을 바라보고 딱 만들어놨어. 왜? 밑에서 만약에 영국 군대나 프랑스 군대가 오면 이러면서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위에서 대충 쏴도 맞으니까. 그래서 만들었는데 내가 이무다. 이무의 원래 이름은 만사자산. 지금도 이무 그 곤충처럼 긴 이무의 중간이 만사촌이 아직도 있습니다. 원래 쩐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무로 옮겼다가 다시 만사로 옮겼다가 지금은 이무가 더 커지니까 다시 옮겨놨어요. 이무로. 만사차산이다. 그래서 책에서 봤을 때 만사가 도대체 어디야? 여기입니다. 만사, 만좌 필요 없고 망지 별로 필요 없고 혁등에 이무육대 차산에 가장 좋은 차나무 군락이 있다. 왜? 여기는 진우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사는데 와, 우리 교수님께서 책을 타기 위해서 하품을 하셨어요. 예, 많이 드려야 또 교수님께서 알아서 또 드리고 싶은 분들. 자, 책이 몇 권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줘세요. 아유. 자, 그리고 이따가 이제 제가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그렇게 두 군데만 알면 되고 혁등에 차나무 군락이 300~400년 정도 된 군락이 있는데 여기 진우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심어놨다. 근데 여긴 사실은 한이족도 살아요. 자, 한이족은 웬짱이라고 하는 요 밑에 보면은 애뢰산 TTN이라고 계단식 논을 1000년 동안 경작했던 소수민족입니다. 남자의 키 크기가 제가 175인데 요 어깨밖에 안 와요. 남자가. 여자는 더 작겠죠. 근데 이 소수민족들이 순환을 당해. 명대 때부터. 남자는 죽이고 어린애는 옆에 있는 탁 깨서 싹 잘라 내실을 만들어 90만을 잡아갔대. 90만을. 엄마들이 얼마나 무섭겠어. 엄마들이 야, 짐 싸, 가자. 애뢰산을 넘어서 서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도망가는데 보니까 차씨가 있어. 챙겨. 그 챙긴 차씨를 가면서 심어놨네. 이런 가면서 심어놔가지고 못장 보이, 지금 닝얼이라고 하는 옛날 보이, 그리고 여기 유락, 혁등, 화주량즈, 남나, 파사, 포랑, 멍송, 그리고 미얀마 방향으로 도망가면서 심어놨어. 미얀마에도 고차수가 있어요. 네, 있는데 요게 뭐냐면 한이족의 이동로인데 이동로에 있던 지금 우리가 보통 접하는 300~400년 된 재배형 고차의 근원입니다. 화주량즈 해발 고도가 2300m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도 야생차가 있어. 그러다 보니 여기에 차씨를 가져다가 심기도 했어요. 가져가면서. 그래서 이 화주량즈에 사실은 품종이 한 5품종 정도의 차나무들이 섞여 있어요. 고차수가. 그래서 맛있죠. 폭농, 퐁강, 그리고 또 낙하인데 낙하는 조금 옛날에는 잘 못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차를 초창기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먹을 차이기 때문에
팔 차가 아니라 자기가 먹을 차다 보니까 거의 발로 만든 것 같은 차였어요. 예, 이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막 이게 아니고 모양을 내고 막 이게 아니고 딱 만들어진 거 보면 아 이게 뭐지? 뭐 그런 차였어요. 2007, 8년 뭐 그럴 때는 하여간 한이족이 넘어오면서 심었는데 요 란창강이 명청의 사실은 국경 지역입니다. 국경 지역. 그래서 이 지역들은 사실은 중국 땅이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그리고 아니었고 여기 파달산 있죠. 거기 파달산 보이시죠? 네, 파달산에 파달산. 이거 파달산을 이야기할 때 거의 1700년 차나무가 있는데 1700년 차나무가 요건데 1700년 차나무 죽었거든요. 죽어가지고 지금은 모차창에 누워 있는데 요거 잘 보면 위에 부분 네 가지가 끊어져 있습니다. 야생차다 보니까 올라가가지고 강제로 도끼질해가지고 끊어가지고 그래서 도끼질 한 사람은 뭐 얘기로는 그 잡혀갔다는 3명이 그랬는데 한 명은 뭐 미얀마로 도망가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이거 뿌리채 뽑아가 버렸는데 파달산이 유구의 다경에 나오는 파산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전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죠. 아까 파지역이라고 하는 중경 지역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에뢰산 2700년 차나무 그리고 요 에뢰산에 차를 들고 가는 건데 자, 서북 지역 1000년 이상 수령의 뭐 방사형 서북 지역은 차나무가 다 이렇게 한 군데서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빡빡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줄로 다 묶어가지고 계단을 만든 다음에 올라가서 땄어요. 그리고 동북 지역 저쪽은 아까 에뢰산처럼 막 쭉 자라 전봇대형으로 자라있는 천년 차나무들이 다 위쪽에 있습니다. 북해기선을 중심으로 위쪽. 그리고 북해기선 밑쪽은 서남 지역은 아까 300~400년 수령의 사과나무 형태, 화주량주, 남나, 파사, 포랑, 멍송, 경매. 그리고 남동 지역 100년 미만의 전봇대형 차수들이 있고 그리고 이무 고육대 차산인데요. 자, 천년 차나무의 서북 지역 지나갑니다. 서북 지역 요 지역인데 자, 이거 3200년 차나무 누나도 끄떡없다. 요 분이 이 차나무의 주인인데요. 지금은 주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사갔어요. 봉경현에서 펑칭현에서 사갔는데 사갈 때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까 저 이 나무를 우리 그 현의 최고 나무로 좀 하자. 그랬더니 난 뭐 소원은 없고 내가 나이가 50 넘었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는데 장가 좀 보내줘. 예,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게 장가 가셔가지고 집도 바로 옆에 3층짜리 집 짓고 돼지도 많이 키우시고 아주 그냥 부자 되셨어요. 요게 이제 고 3200년 차나무입니다. 저 밑에서 이제 제가 드론으로 날리면서 찍은 건데 남자 4명이 감싸야 될 정도의 차나무 두께가 됩니다. 자, 아쉽지만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백행차산에 있는 뭐 2000년이 넘은 차나무인데 얼가즈인데요. 얼가즈는 맛있습니다. 얼가즈인데 얼가즈 지금 사실은 저 위에 한 10분 정도 올라가가지고 체육 중인데 10명이 8시간 동안 따면 저게 한 생립이 한 130kg 정도 나옵니다. 가공하면 5분의 1로 그 모차가 나오거든요. 야생차와 야생형 차는 5분의 1로 줄어요. 재배형 차들은 4분의 1로 줍니다. 왜냐하면 큐티클층이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 큐티클층을 유념을 할 때 어느 정도 떨궈내면 5분의 1로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요것도 저희가 10년 임대한 차나무인데 규모가 뭐 대충 이렇다. 야생형 차입니다. 자, 요거는 2800년 수령의 얼가즈 차나무. 2016년에 저희가 돈을 100만 위안 주고 그때는 100만 위안이 아니었네요. 좀 싸게 주고 얼마 필요해? 그랬더니 얼마? 알았어. 현찰 막 그 자리에서 주고 따가지고 만들었죠. 요거는 2800년 수령의 흑조작.
흑조자. 이것도 지금 저희가 체육 중인데 나무에 지금 10분이 올라가셔가지고 따고 있습니다. 드론 저기 날리고 있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네, 저런 식으로 줄 밟고 그리고 체업합니다. 네. 자, 지나가고. 아유, 야, 식사 맛있게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머리를 일으켰습니다. 자,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 대조산에 한 2500년 수령이라고 주장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다 자란 이파리를 한번 제 얼굴 크기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특대엽종입니다. 예, 특대엽종입니다. 다 자란 이파리가 한 30cm. 제 얼굴이 대충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얼굴이 뭐 작진 않은데. 예, 그리고 요게 대설산 3000년 차방수. 요것도 밑에서 여러 갈래로 날아가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 노빙도 아까 보셨고, 노빙도 이 양반들이 제가 이제 생잎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 자루로 가져오면 이제 무게를 재가지고 돈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하려고 물을 다 뿌려서 준 거예요. 네, 그래서 모르고 막 다 해가지고 수매해가지고 룰루랄라 기분 좋아 그러면서 삥도까지 내려왔는데, 삥도에 도착을 밤에 했는데 해보니 갈변돼 있는 거죠. 이거 버릴 수도 없고 고르자니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그냥 만들었어요. 다음날 보이차 만드는 방법으로.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이건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아니고, 당시 만들었을 때는 너무 달았어요. 홍차보다 더 달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침향 맛이 난다고 이걸 또 드셔보신 분들이 막 연락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 하여튼간 재밌었던. 자, 그리고 제 40만 킬로 달리고 폐차했던 그 산에 가면은 마을 버스죠. 예, 소리 지르면은 쓰고 소리 지르면 내리고. 그리고 이 노빙도입니다. 노빙도 이게 2016년에 찍은 것 같은데, 노빙도 촌이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집들이 다 차창들이에요. 전부 다 빨간색으로 간판돼 있는 거 차창 뭐 그런 건데, 주소만 여기로 해놓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노빙도의 고차수 차나무는 대략 250그루에서 300그루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 그루에 그 봄차 나오는 게 1kg가 안 나오거든요. 예, 마른 차 1kg가 안 나오거든요. 주변은 다 재배차인 거죠.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 쭉 가면은 멍쿠, 맹고, 그리고 요 서반산이고 시반산, 동반산이라고 하는 데가 이 계곡 건너편이 동반산입니다. 거기 가면 드실 수 있었던 특식. 2007년까지만 해도 날다람쥐 이거 뭐죠 이거? 날다람쥐요. 제가 진짜 배는 고파 죽겠는데, 예, 날다람쥐를 잘 토막내가지고, 제 이마에 땀난 거 보이시죠? 예,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생활을 하면은 야, 외제 왔다, 외제. 야, 한국산이래. 그러면서 벌레들이 다 와가지고 막 뭅니다. 예, 막 무는데, 제일 진짜 힘든 게 뭐냐면, 한번 물리면 물집이 뭐 엄청 한 엄지손가락 하나, 새끼손가락 하나 뭐 그렇게 크게 되는데, 이게 또 터지면 한 석 달 동안 안 굳어요. 해발고도가 높고 뭐 약을 발라도 안 굳어요. 그리고 시커멓게 변하는데 그게 3년 갑니다. 그래서 제 다리에는 매력 포인트가 점점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 동북지역 뭐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야생차라는 거죠. 구갑 아홉 구자의 수갑 할 때 갑자입니다. 갑을병정의 갑인데 수갑 9개 수갑을 차고 있다. 애뢰산, 야 슬플 진짜 뭐 슬픔이 한량없고, 여기 한번 태어나면은 밖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뭐 산만 보다가 그냥 가는 그런 곳. 그러다 보니 저 밖에서 쫙 올라와가지고 산을 찌그찌그 올라와서 이 가촌입니다. 이게 진짜 길입니다. 쭉 해가지고 애뢰산으로 가는 거죠. 자, 애뢰산 차왕수, 애뢰산 창수 전봇대용, 애뢰산 차왕수, 애뢰산의 뭐 야생
곰도 있고요. 아니 LA산에 저희가 2,300m 밑에 3만 평 정도의 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가지 친다 그랬잖아요. 가지 친 거를 한 10년 전에 다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통제라 따줄 사람이 없네. 마을 사람들이 왜냐면 야생에 올라가서 하면 하루에 몇천 위안에서 10,000위안도 버니까 여기 100위안, 200위안 받으려고 거기를 안 와요. 못 따.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죠. 괜찮아요. 언젠간 뭐 딸 수 있겠죠. 자, 언젠가 2월 20일 날부터 3월 20일 사이에 LA산을 또 저 송혜경 교수님과 함께 쫙 오시면 제가 이렇게 차로 쫙 모시고 가가지고 자, 오늘 마음껏 따세요. 딴 만큼까지 가. 날이면 날마다 따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오실 것 같네.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꿀도 막 만들어놨는데 고민해가지고 꿀을 다 때려부셔가지고 다 먹고 가가지고 쇠를 기둥을 하나 해가지고 위에다 하고 구리스를 발라놓으니까 이거를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산 꿀도 좋다. LA산에서 이런 전봇대 같은 나무들이 차나무들인데 차나무 밑에는 다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차나무 아닌 걸 자꾸만 따가지고 차나무 이파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데 야바오가 있는데 그걸 따가지고 넣어요. 왜? 초창기에 야생차를 먹으면은 뭐 배탈이 난다, 뭐 잘못하면 죽는다 그런 소리 했어요. 왜? 이게 무게로 사가니까 내가 조금밖에 못 따잖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따는 거야. 아무거나 따가지고 수집상이 어차피 몰라. 수집상 가져가. 수집상이 가져가가지고 수집상은 또 지도 차를 몰라. 막 팔아. 먹다 보니 그래서 그런 게 없애기 위해서 다 붉은색 칠을 했다. 이건 동영상 지나가고 자, 의방, 자, 이무, 서공천조, 상서로운 공난물을 우리에게 바쳤다. 차진희 선생님이 저기 차순례의 5대 손이셨는데 작년에 또 이렇게 돌아가셨네요. 야, 또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자, 그래가지고 칠자병차를 직접 하시는 거를 녹화를 해놨는데 한번 고속이시죠? 한국에도 한번 방문하셨고요. 그 방문하셨을 때 동국대 대학원에서 우리 교수님과 그때 처음 뵀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갈 때마다 가슴이 좀 먹먹한 게 진짜는 여기였는데 진짜는 아이고 참 배고프게 살고 그리고 저 여행객들 위주의 왜 데려가는 바로 옆집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요 집이 차순호인데 요 집도 4분의 1로 주인이 다 달라요. 근데 그나마 요거는 그 형제들이어가지고 다 이렇게 괜찮은데 요거는 남이야. 저기 모택동 때 이렇게 다 왜냐면 지주잖아. 할아버지 때까지 여기 쩐장이었는데 이 동네 키왕짱이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주다 보니 요 사람이 바로 여기 앞에다가 가판대 하나 놓고 차를 계속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 앞에를 다 샀어. 다 샀고 그리고 요거는 이무 정산에 가시면은 이제 그 이무 정산에 있는 뭐 말 동상인데 이무 6대 차산을 의미합니다. 이무 6대 차산을 의미하고 그리고 저 뒤쪽에 탑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이게 된장 참하고도 운남에서 그 북경 저 라싸까지 가는 참하고도의 기점 비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또 우측에 저 6개 기둥에 원판형 하나 해놓은 거는 뭐냐면 2005년도에 그 말 100마리에 그 숙차 5톤 싣고 북경 간 거 말리 행 했던 거를 한번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서 보시면 되고 이무정산에 가면 마흑채 차왕수가 있는데 얘는 갈 때마다 수령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원래 살아있을 때 딱 갔는데 600년이래. 다음에 갔는데 800년이래. 다음에 갔는데 1000년이래. 근데 제가 이 나무의 품종을 압니다. 이 나무는 딱 베가지고 나이테를 세보면 한 170개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170개 정도 되는 나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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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개 정도 되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두껍게 자라지만 위로만 쭉쭉 자라는 품종이에요. 이게 그래서 근데 지금은 보호각이 죽어서 보호각에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마을체에서 또 저 산 위쪽에 있는 나무 또 하나를 차왕수로 지정했어요. 높이는 되게 높아. 그리고 두껍기도 뭐 사람 제가 서도 있는데 그 옆에 기둥 크기니까 뭐 두껍기도 남자 허벅지보다 두꺼워요. 높고. 근데 여기는 구규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팔고 사고 하다가 한 번은 난리가 나가지고 국가에 그 공안들이 출동해가지고 이거 SNS에 올린 거 다 뺐고 뭐 하여튼 그런 난리가 한 번 있었습니다. 마흑채입니다 여기. 자 여기는 꽈풍짜이 달풍채. 바람이 긁고 간다. 그런 바람이 긁고 간다는 마을인데 딱 계곡에 있어요. 계곡에 있는데 사실 여기에 고차수는 이 마을에서도 오토바이 타고 한 20분, 30분 정도 가서 산을 2개를 넘어야 돼. 한 대충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어가야 숲속 안에 300년, 400년 정도 된 나무 한 150그루, 200그루 정도 있습니다. 예, 근데 나머지 다 재배차 심어놨어 지금. 왜? 꽈풍짜이가 이무정산에서 가장 오지에 있고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포장도 안 해. 포장하면 차값 떨어진다 그래도 포장도 안 해.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차도 떨어져가지고 뭐 사람 죽고 그랬는데 뭐 다 주변에 재배차 다 심어놓고 저 마을채로 팔고 있죠. 그래서 부자 되버렸어요. 예전에는 가면은 다 돼지 마을이었거든. 돼지 엄청나게 많고. 자, 이거는 의방은 가촌인데 넘어가고요. 의방 넘어가고 의방 참하고도 뭐 이렇게 남아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 참하고도의 모양이 그래도 남아 있는 게 의방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지금 포장이 다 돼가지고 가기 좋습니다. 가시면은 다람쥐 청설모 잡아주실 거예요. 청설모 원숭이도 탕에 끓여가지고 뭘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원숭이야. 아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다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움직이면 안 되는 동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오토바이를 잘 탔기 때문에 차산을 그냥 구석구석 잘 다녔던 것 같아요. 쉽게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그 야외 활동 그리고 또 현지에서 통역 안 쓰고 했던 거 그리고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뭐 그런 것들을 잘 하니까 뭐 이렇게 다녔던 것 같고 요거 남나산 차원수입니다. 저희가 3년간 제 이름으로 체육을 했는데 이게 저는 국가 소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어봐도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딴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 주인이 이거 작년에 광서성 사람이 저 체육했는데 얼만데 바로 주고서 3년 연속 저희가 했죠. 이거 지나가고 남나산 일반고차수 파사 차왕수도 저희가 했고 퐁강 차왕수도 했는데 퐁강은 미워 30년 임대했는데 뺏겼습니다. 가보면 차나무 이파리를 다 따가지고 없어. 가보면 차나무 이파리 다 땄어. 마을 사람들이 야 이거 울타리가 있길 하나 뭐가 있길 하나 해발 2300m 있는 좋은 나무인데 빠이빠이 3년 하고 이제 더 이상 마음을 썩히지 않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노반장 차나무는 아이고야 이거 100만 위안 매년 100만 위안 어마어마한 돈이죠. 1억 6천 1억 7천이면 그걸 내고 따려고 하다 보니 요거 나무 한 그루에 400g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파리를 다 땄죠. 자 차나무 이파리 나와서 몇 년? 2년. 그렇죠. 2년 달려 있는데 너무 많이 따버리니까 이게 작년에 이게 죽었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야. 닌겔도 뭐 많이 달아났는데 모르겠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죽었어요. 징마이 따짜이, 징마이 대체 전경인데 징마이는 저 위쪽 산 위쪽에만 고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반경 20km 내는 재배차예요. 지금은 재배차의 중간중간을 뽑아서 생태차라고 그러면서 조금 더 봤죠. 근데 징마이는 이게 소엽종이 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달고 맛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사실은 취미가 뭐냐면 매일 미세먼지 인공위성을 매일 보는데 이유가 중국 어딜 봐도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운남 강 흐르는 세계 강 흐르는 데라 했죠. 여기는 해발고도가 높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못 올라와. 올라와도 별로 그렇게 진하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은 그 운남차 이외에 잘 안 먹는 이유가 제가 편식이네. 편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역사는 그냥 보시고 자, 요거 동영상 하나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도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자, 운남 보이차, 운남 고차수 보이차의 미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골동품적 가치를 지님, 근세에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으로 인해서 유통기한이 없는 차가 되었음. 한계적 수량과 법리적 보호수 지정 앞으로 되게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신호성을 가진 좋은 시기에 남들 고차수 보이차라는 개념이 별로 없던 시기에 딱 2005년에 딱 운남에 도착해서 2019년까지 진짜 정신없이 보이차 차나무를 찾아다닌 것 같은데, 차나무를 찾다 보니 좋은 사람들 만났고, 또 한 가지 제가 술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딱 4잔만 먹으면 쓰러지는 그런 뽀구주들이 있는데, 옥수수로 만든 술들이 있는데, 근데 현지인들이 다 쓰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은 술을 되게 잘 먹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야생 고차수. 요건 뭐라고요? 야생형 고차수, 재배형 고차수. 예. 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연속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PR 정경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